태안 주민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여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진료 중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의심 증상이 없었고 도주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급증에 따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선 첫살이었는데 이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예,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예,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2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화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진료 중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는데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단비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30일 당진시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진료 도중 도주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40대 중국인 부부였는데요. 당진시 보건소와 경찰이 차량 번호를 이용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중국인 부부는 의심 증상이 없었고 도주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중국인 부부가 다니는 직장에서 최근 중국에 다녀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해 병원을 들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진 결과 이상 증상이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부에게 2주간 쉬고 다시 출근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등 본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각종 위험 비어와 가짜뉴스가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죠. 이에 따라 충남도가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중국 우한 교민 200명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건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양승조 지사가 본부장을,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차장을 맡게 됩니다. 양 지사는 아산시 임시생활시설 인근에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현장을 지휘합니다. 실무반은 상황 총괄반과 역학조사반 등 10개로 구성됐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2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9,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 12명, 일본 12명 등 아시아 지역에 85명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이 나라들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1월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명을 유지했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번 환자와 2번 환자는 나흘을 간격으로 두고 발생했는데 3번 환자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또 4번 환자는 바로 다음 날 발생했고 사흘 동안 잠잠하더니 30일에는 5번과 6번, 7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가 옮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사태가 앞으로 한 달 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이 동인하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 입고 시기도 알 수 없는 손 세정제 등은 불안감에 직접 만들어 쓰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나 대중교통, 거리 곳곳에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쉽게 눈에 띕니다. 병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손 소독제가 빠지지 않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걱정되죠. 난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재채기, 콧물 이런 게 안 해도 집에서도 하고 있어요. 큰 약방이나 팔지 소규모 약방은 안 파는 것 같아. 마스크 안 하셔도 좀 걱정스러우시죠? 걱정되죠.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는 물론 손을 씻는 세정제와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마스크는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손 세정제와 소독제는 벌써 동이나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리고 우리도 평상시에 한 달에만 10개 나가면 지금은 60개, 80개가 나와요. 무섭네요. 이게 메르스랑 그런 거 걸치고 나니까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사재기가 많아요. 온라인 구매가 취소되고 약국 등의 재입고 시기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이 빠르게 퍼지고 직접 가서 만들 수 있는 공방 등의 강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 때문에 구매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지금은 공방에 많이 만들러 오세요. 솔직히 그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성분에 대한 그 해석을 같이 해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와 소독제가 배치되고 직접 만들어 휴대까지 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한시름 내려놓습니다. 지금 손 소독제랑 주문을 다 했는데 취소되기도 하고 아직 배송 준비 중이어서 그냥 또 애랑 같이 써야 되니까 공방으로 만들러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용품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 nCoV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 내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31일 한국에 온 중국 우한 지역 교민들이 아산에 위치한 임시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교민 수용을 놓고 지역에선 그동안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런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산이다라는 교민 환영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충남도와 충남 세종지구 청년회의소가 자살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지역별 독거노인 현황을 제공하고 청년회의소는 자살 예방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충남 세종지구 청년회의소 회원수는 700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31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행정 업무 체험을 통해 느낀 점과 시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제시했습니다. 당진시청 등에 배치된 대학생 36명은 16일 동안 행정 업무 지원과 민원 안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산시가 결혼 이주 여성 고향에 선물 보내기 행사를 지난 30일 서산 우체국에서 개최했습니다.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50가구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날 보내진 선물은 지역 특산물인 서산 생강 한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하나토탈과 서산 우체국 등에서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홍성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개인당 10,000원이 더 늘어난 9만 원으로 관내 주민 3천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적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5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4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7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